표현 영역에 대한 발표로 갈라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어떻게 보다 왜 표현 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수업을 설계하고 디자인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발표자인 안양 관양중학교 이용진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진입니다. 발표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한 2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제 14회 체육수업 갈라쇼 원격 체육수업 표현활동 부분에서 발표를 맡은 안양 관양중학교의 이용진입니다. 이름은 마음을 이어주는 손댄스 챌린지라는 그 이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 혼자서 준비한 건 아니고 밑에 있는 정규화 선생님, 전범준, 이정석, 이태구, 박영 선생님께서 함께 고민을 해주셨고요. 아직 실행에 옮긴 수업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온라인 수업, 원격 체육 수업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지금 구상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된 지 벌써 몇 달이 이제 지나갔죠. 굉장히 힘듭니다.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매번 착용을 하고 한 번도 해봤지 않았던 이제 온라인 수업까지 준비를 하는데 정말 선생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미 없는 회의들도 정말 많아졌고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임을 자제하고 안에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신체 활동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만 둬야 되는데 아예 고립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가족들하고만 있지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지 못하다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조금이라도 조금 넣으면서 좀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 그리고 좀 함께하는 활동으로 해서 좀 고립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이제 표현 활동인데요. 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표현 활동, 온라인 수업, 왜 표현 활동 온라인 수업 힘든데 이걸 하지? 왜 굳이 표현 활동을 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것 같아요. 어렵잖아. 하기 어려운데 뭐 온라인 수업으로 소통하기 뭐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 춤 못 추는데? 뭐 춤 이런 거 못 하는데 왜 굳이 온라인 수업에서? 원래도 표현 활동 좀 안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좀 돌려가기도 하는데 왜 굳이 표현 활동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괜찮다. 어려운 거 쉽게 하면 되지. 좀 쉬운 방식으로 굉장히 쉽게 하면 되지. 나도 못하는데 유선생이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 영상들, 춤 잘 추는 사람들, 표현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유튜브 동영상이라는 건 한 번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질문해서 매번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속도도 느리게 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원래도 잘 안 하니까 지금이 기회다.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생각으로서 표현 활동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손댄스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영어로 서팅이라고 하던데 손을 활용해서 다양한 동작을 만드는 댄스의 한 종류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서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영상이 조금 끊겨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나중에 링크를 드릴 거예요. 링크 한번 보시고서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인 줄 아실 겁니다.
우리 손가락, 열 손가락, 그리고 손과 팔, 이 정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어이구, 네, 이런 손댄스라는 걸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왜 이걸 선택했냐면요. 방구석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춤을 춘다 생각을 하면은, 죄송합니다. 춤을 춘다 생각을 하면, 이 층간소음?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원래는 처음에 막 스텝 밟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스텝을 밟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막 춤추고 이런 것들도 부끄러워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어, 방구석에서도 얼만큼, 이 정도의 이 프레임 안에서도 얼마든지 춤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 이기 때문에 손댄스라는 걸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좀 신기하고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좋아하는데요. 이거 할 때, 마술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있죠. 막 마술할 때 충청청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손댄스의 일종이다라는 걸로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업 과정 기본적으로는 6차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 드리는 이런 형식으로 어디까지 움직여왔니라고 하면서 전체 수업을 설명을 해줄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본 동작을 따라하는, 손댄스를 따라하는 과제 중심의 수업. 세 번째는 그 손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주면서 과제를 또 연결하는. 그리고 마지막 6차시에는 쌍방향 수업으로 해서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좀 발표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 연결해 볼 수 있는지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교 수업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등교 수업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참 좀 뒤로 밀어놓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수업하던 것들이 등교 수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같이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7, 8자식을 쭉 이어서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가치와 목표를 설명하는 과정부터 자기 신체 표현 능력을 조금씩 배워서 기본 동작을 익히는 것들, 그리고 창의적으로 내가 창작을 해가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관찰하고 감상문 쓰고 뭐 이런 것들 활동까지, 그래서 등교 수업과 연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시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저희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려두는데요. PPT 지금 드리는 이 PPT 그대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활용하셔갖고 간단하게 그 목소리만 녹음하시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영상을 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고 나면 간단하게 과제를 풀도록 할 겁니다. 네이버 폼을 저는 이제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제는 가장 이제 부담이 없이, 그리고 가장 의미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좋은 수업을 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 좋은 수업 안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많이 있죠. 어, 학생들한테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해서 막 답답하고 막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막 의미 있으니까 막 이런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으면 되게 힘들어서 가능한 온라인 수업, 그 원격 수업에서는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그래도 의미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전달해 주고자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어, 유튜브에서 그 댓글 올려주시면은 저도 실시간으로 봐서 그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과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 네이버 과제는 이런 사진들을 조금 올려둘 거예요. 지금 어떤 유튜브에서 이 저작권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그 인터넷에 보시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사진을 검색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아니 그 구글 이미지 검색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사진을 그 첨부할 수 있는 그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은 그런 사진들입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고서 사진 중에 한 사람 고르라고 가볍게 문제를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감정 단어들을 줄 겁니다. 감정 단어들을 주면 거기서 고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 안에서 아마 선택을 할 수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들 뭐 50가지 단어들로 얘기가 나와 있긴 한데요. 그 50가지 단어들 말고도 사실 더 많겠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안에 좀 틀을 만들려고 한 50가지를 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감정을 가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상상해서 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걸 작성을 하려고 해요. 그럼 학생들은 사진을 고르고 감정을 고르고 그 전에 얘네들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표정을 보이는지
학생들은 이렇게 가볍게 접근할 테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내 감정이 나의 몸으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구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구나를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려고 이 과제를 준비를 했고요. 2차 시로 넘어갑니다. 2차 시에서는 이제 거의 2, 3차 시는 과제형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유튜브 링크를 하나 줍니다. 그럼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그냥 바로 기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영상을 준비를 했냐면요. 이런 거를 했거든요. 굉장히 짧은 영상이죠. 동작으로 따지자면 한 15초에서 거의 20초 안쪽으로 되는 영상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고 영상이 지금 보시면 13분 55초 정도 됩니다. 13분 55초 안에서 학생들이 이 동작을 다 배울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빨리 하기에는 어려운데 박자를 맞춰서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 2시간을 줬으니까 그 두 번째 차시에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하고 과제를 하는 형식 을 통해서 온라인 클래스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과제가 또 중요하겠죠. 그냥 영상만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걸 수 있으니까.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감정을 골라 손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해 봅시다라는 질문을 넣고 사진을 찍으라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감정 단어가 이 50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한 가지 감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어떻게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걸 사진을 한 가지 할 텐데요. 뭐 이런 예시 사진들을 줄 수 있겠죠. 뭐 사나가 이러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손도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감정과 연결될지는 아마 생각은 학생들이 뭐 우길 수도 있겠죠. 이걸 가지고서 뭐 걱정스러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불안한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자기 사진을 통해서 그걸 제출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고요. 사진 취업은 네이버 폼 계속 활용하는데요. 네이버 폼이 그 파일을 올릴 때 로그인이 따로가 필요 없어요. 한 5메가 이상, 5메가까지는 사진을 바로 올릴 수 있고, 특히 이 사진 같은 걸 받고 하면은 이 수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네이버 폼에서는 그냥 바로 학생만 클릭하면 바로 사진이 옆에 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편해서 사진을 수합할 때는 네이버 폼을 좀 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3차 시에는요, 실제로 애들이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영상 찍으면 한 학생당 15초에서 20초의 영상을 찍어서 제출할 수 있겠죠. 영상을 어딘가 틀어놓고 자기 모습만 이렇게 찍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요.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설명 글로 써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하면 아마 할 수 있을 텐데요. 영상을 수업하는 데는 구글 클래스룸이 사실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받는 걸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예전처럼 뭐 이메일로 받는다 아니면 카페로 받는다 뭐 방법이 조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히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전 같은 경우에는 구글 설문을 활용하려고 해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진 않지만 구글 설문 자체 내에서 이제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 아이디를 다 받아놨어요. 그 G4 에듀케이션을 이미 해놔서 클래스룸을 사용하진 않지만 학생들 아이디가 있어서 그 아이디를 다 주고 구글 설문을 통해서 좀 취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4차 시로 넘어왔습니다. 1차 시에 기본적인 설명을 했고요. 2, 3차 시를 통해서 기본 동작을 배우고 기본 동작을 제출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4차 시 때는 이제 상작으로 넘어가서 손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러면 상작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음악 및 박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다시 해줘야 될 겁니다. 기본 영상에서는 337, 그러니까 박자가 뭐 보통 4카운트 4번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많은 음악들이 그 기본 동작에선 337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337이라는 그 틀 안에서 좀 진행을 하려고 그 음악에 맞게 그런 것들도 하나 골라놨고요. 예시 음악도 이렇게 하나 골라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악도 저작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작권 없는 음악으로 고민을 하시면은 유튜브에 충분히 많고 다른 거에서도 저작권 없는 음악들도 많이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원격 수업이잖아요. 원격 수업에서 창작을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겠죠. 아마 굉장히 어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감정 단어를 가지고 쭉 계속 가지고 있죠.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감정 단어를 표현하는 세 가지 손동작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손동작이 337의 마지막 박자의 동작이 되도록 창작을 할 거고요. 그걸 맞춰서 연습하고 촬영하는 것들을 4, 5차 시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 4차 시의 과제로는 이런 것들이 나갈 거예요.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에서 한 가지 감정을 골라서 손으로 세 가지 창의동 동작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할 겁니다. 원래 감정에는 뭐 기쁨, 뭐 딴 것도 있었는데 좀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쁨으로 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작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감사한이라는 걸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난번 과제에서도 한 가지는 해봤잖아요. 이거를 한 세 번째로. 이걸 말고도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좀 더 멋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쉬운 친구들은 간단한 방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고요. 5차 시대는 이걸로 진짜 영상을 찍습니다. 창작 동작을 촬영해서 최소 337, 한 번을 돌리면 기본은 되는 거고요. 혹시나 자신 있는 친구들, 조금 더 표현을 잘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은 자신 있다면 조금 더, 근데 337 단위로 계속 늘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규환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내주셨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세 가지 기본 그 사진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걸로 마지막 끝났던 거고, 첫 번째, 세 번째 때는 이걸로, 그 다음은 이걸로, 그 다음 이걸로, 이런 식으로 끝난 겁니다. 그걸 가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뭐 연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창작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쉬운 방식일 것 같아요. 사실 뭐 여기다가 뭐 라반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동작, 힘, 뭐 크기,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원격 수업에서는 동기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걸 조금 더 뒤로 밀어놨습니다. 추가 표현, 그 아까 댓글로도 그 유튜브 댓글로도 누가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선생님들도 떠올리셨듯이 수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손동작뿐만이 아니라 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잖아요. 저희가 감정 단어를 손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이 보인다면, 얼굴에 조금 자신 있고 다른 제스처들로 좀 표현할 수 있다면은 그런 것까지 추가 표현 예시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차시입니다. 쌍방향 수업을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걸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영상은 제가 이미 다 받은 겁니다. 학생들한테 모두 다 받고 나서 그 다른 기본 영상들을 친구들과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친구들과 함께 동작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감정인데 어떤 친구들은 감사함을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떤 동작으로, 연결 동작으로 다르게 표현했는지도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팀을 구성하는 거 어려울 텐데 같은 감정을 표현한 사람끼리 좀 팀 구성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뭐 이런 툴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렇다면 한 사람이 음악을 딱 튼다면 그것들을 연결해서 또 연결해서 또 연결해서 한 곡의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그 337이라는 간단하게 한 15초도 안 되는 337 한 번이면 사실 5초에서 10초밖에 안 되겠죠. 그거를 계속 이어가면은 노래에 맞춰서 그걸 박자를 맞추면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클래스 그 쌍방향 수업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연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7, 8차시 등교 수업에서는 복습 자연스럽게 이제 할 거고 그 창작 선택 감정끼리 모든 구성해서 자기 동작을 알려주고 창작 발표에 감상하는 그런 연결 그 창작을 조금 할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지금은 이 터팅 그 손댄스라는 게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둘이서 셋이서 한 다섯이서 할 수 있는 동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터팅이라고 쳐보시면은 아마 예시들이 영상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2명, 3명, 4명이서도 함께 만드는 것까지 해서 창작 발표 감상 그 표현활동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자고 한다면요. 첫 번째, 손 어디까지 움직여봤니? 라고 하면서 이 손이 담긴 가치, 그리고 내가 감정을 손으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2, 3차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내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능력,
한 13분 정도의 영상을 가지고서 그걸 따라해보고 영상까지 찍어보는 것들. 4, 5차 시에는 기본적인 창작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과제로 자기가 337이라는 그 짧은 영상을 직접 창작을 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쌍방향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그리고 등교 수업을 이어서 7, 8자시 함께 만드는 그런 수업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포인트는 피드백이죠. 피드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쌍방향으로 피드백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바로 되지 않으면 사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쌍방향으로 바로 피드백을 주는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다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거기다 바로 댓글을 써줄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 서로 볼 수 있게 설정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밤마다 그 학생에게 이제 그 소통할 수 있게 저희는 클래스팅이라는 걸 활용해요. 그 학생들한테 좀 잘한 친구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갖고 그런 것들을 공개되는지 학급 방마다 좀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질문이 있다면 그 EBS 온라인 클래스에 질문을 하는 것에서 답변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바로 클래스팅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6차 시에는 학생들이 잘했던 것들을 전달해서 쌍방향 수업으로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저희 원격 수업이 조금 길어지게 된다면 6차 시 이후에 그 이후에도 계속 쌍방향 수업을 한두 번 정도 더 이어가면서 그걸 발전시키는 모습까지도 좀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표현활동 두렵습니다. 저도 표현활동을 항상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농구하고 축구하고 배구하는 게 편하지 사실 표현활동이 체육생님들에게 편하지 않으니까. 근데 원격 수업이 되면서 지금이 기회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을 유튜브에서는 보여줄 수도 있고요. 저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창작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느낌들을 학생들과 함께 공유해 가면서 지금 기회를 가지고서 표현활동을 가르쳐 보시는 것도 원격 수업의 하나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학생들이 기본 이 동작으로 창의적으로 만든 것을 등교 개학한 후에 노래 한 곡에 이렇게 쫙 맞춰가지고 서로를 합치는 것, 어떤 작품이 나올지 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실시간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별소리 선생님께서 손댄스와 함께 수화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소통을 위해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이겠죠. 역량. 네, 장민아 선생님 질문 주셨어요. 장민아 선생님께서는 또 이런 의견입니다. 손댄스 자체가 수화네요. 네, 이런 의견. 그다음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김혜정 선생님께서 337 의미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337은 박자고요. 보통 우리가 체조할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A 카운트가 2번인 건데요. 그걸 이렇게 안 하고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7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 구성하는 이유 여기 밑에 물어보셨는데 기본 동작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기마다 그냥 다 다른 것 같아요. 보통 4카운트로 4번 이렇게 많이 하지만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337로 하는데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 동작에서 그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또 아이들에게 전달하면 헷갈릴까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기본 동작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은 잘 할 겁니다. 저도 지금 연습하고 있고요. 13분만 투자하시면 분명히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전 잘 못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와, 너무 어려워. 애들은 쉬우려나요?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용진 선생님의 표현활동 발표를 마치고요. 더 많은 질문은 카페에 올려주시면 카페에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